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창시자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두둥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외우긴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비트코인 창시자 혹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해. 썸네일을 좀 과격하게 적었는데 형들이 좀 많이 봤으면 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람 형들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관심은 없지만 이제는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형들이 좀 봤으면 해서 좀 과격하게 적어봤어. 실제로 비트코인 창시자는 누구야? 사토시 나카모토겠지. 그럼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미국의 전직 대통령, 미국의 제37대 전직 대통령인 닉슨일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가라는 얘기가 많지만,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후보자도 몇 명 있지만 진짜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 밝혀진 건 없어. 하지만 내 생각에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나온 이유들을, 역사들을 쭉 훑어보고 공부해 보다 보니까 미국의 제37대 전직 대통령 닉슨이 결국은 비트코인이 나오게끔, 이 세상에 빛을 보게끔 만들어 놓은 시초, 시발점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어. 자, 그럼 우리가 돌아가 봐야지. 역사를 뒤로 되돌아볼게. 감아볼게. 자,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닉슨 대통령은 도대체 왜 금 본위제를 폐기했을까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들은 내재 가치가 없어. 즉, 이 화폐 5만원권, 100달러권,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유럽의 유로화 등등 모든 돈들은 패깅이라고 그러지, 어떤 담보물에 대해 연결된 가치가 없다고. 즉, 내재 가치가 없어. 즉, 종이에 그냥 숫자로 5만원권, 만원권, 100달러, 100위안, 100엔 등등 숫자로만 적혀 있을 뿐, 이 돈의 가치가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 연결된 담보물이 없다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승전국인 미국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금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어. 현재는 포트녹스라는 곳인가? 거기에 미국의 금의 8,000톤인가? 엄청 많이 금이 거기 들어가 있지. 보관되어 있다고 하지. 자, 거기 금이 다 보관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2차 대전의 폐허 속에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는 와중에 미국이 거의 금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모였어. 전 세계 정상들이.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향후에 2차 대전을 정리하고 이제 세계 경제 발전을 이제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이제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도중에 금이 다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미국의 달러를 금에 패깅시켜서 가치를 연동시켜서 금 1g에 100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나머지 각국의 통화들, 한국의 원화, 유럽의 유로화, 엔화 등등을 미국 달러와 연동을 시켜서 고정금리로 연결을 시켜놨어. 즉, 금 본위제, 금이 근본이 되는 그 시절이야. 그때는 모든 돈이, 우리가 통용되는 통화, 화폐가 금과 연결되어 있었어. 그래서 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그만큼 많이 찍어낼 수 있었지. 즉, 그 당시에는 금 본위제 때는 돈의 내재 가치가 있었어. 뭐야? 금과 연결된 거야. 내가 5만원권을, 그 당시에 5만원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5만원권은 어디서든 내가 금 얼마랑 바꿀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고. 지금도 금은방 가면 5만원짜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느냐? 바꿔주지. 근데 문제는 애초에 돈을 찍어낼 때 금이 얼마만큼 있어야지 정부에서는 돈을 찍어낼 수 있었다고. 근데
그 시대가 저물어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번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야. 이게 닉슨 쇼크라고 하는 건데 197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이상해. 너네 금을 그렇게 많이 보유한 것 같지 않은데 너네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 아니야? 그때도 달러가 기축 통화였겠지.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각 나라들에서 미국에 그랬지. 너네 우리 금 보관하고 있던 거 그거 다 돌려줘 라고 하니까 점차 금이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이게 바로 닉슨 쇼크인데 닉슨이 그랬어. 야, 더 이상 금 내주지 마 라고 딱 잘라버린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금 본 위제가 끝난 거야. 그러면서 역사는 세계는 달러와 유로와 엔화 등등 금과 다 연결되었던 한 길로 연결되었던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을 이제 막 찍어낼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닉슨 쇼크이고 닉슨 쇼크가 있으면서부터 돈이 세상에 막 풀리기 시작했지. 돈을 막 인쇄하기 시작했지. 막 찍어내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등등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지. 물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야, 나는 너네 상위 1%의 권력자들 월스트리트를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탈중앙화된 사람을 못 믿고 컴퓨터 소스 코드만 믿어서 나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을 네트워크를 세계에 발표하게 된 거지. 자,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형들. 우리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5만 원권. 요즘은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니지. 그냥 다 은행에 다 예치돼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디지털로 숫자로만 그냥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이 돈은 처음에 어떻게 찍어내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원래는 금 본위제라고 해서 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통화를 찍어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금이 한정적이잖아. 그럼 그 한정적인 양에 맞는 돈만 찍어낼 수 있었어. 그래서 화폐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화폐량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그냥 마구마구 인쇄해서 찍어내는 그런 돈이 아니었다고. 그때는 돈의 가치가 좀 있었겠지. 근데 이제는 금 본위제가 폐지되면서 그냥 달러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거야. 특히 미국은 기축 통화라는 명목 하에 그냥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야. 자, 그래서 금 본위제가 끝나면서 우리는 피아트 커런시, 즉 명목 화폐 세상에 살고 있어. 이 피아트 커런시라는 것은 영어로는 피아트 커런시고 한국말로는 명목 화폐야. 즉 숫자만 찍혀있는 화폐라는 거야. 가치가 없다는 얘기야. 어떤 그 비트코인 관련된 토론에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없다고 막 그 얘기하는 패널이 있었는데 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화도 마찬가지, 달러도 마찬가지, 원화도 마찬가지, 엔화도 마찬가지, 모두가 내재 가치가 없는 상태야, 현재는.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 한 20년 안에 10년 안에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 그러면 형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결국은 돈은 계속 팽창하게 돼 있다. 돈의 양은 팽창하게 돼 있다. 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걸리잖아. 통화가 계속 늘어나고 통화 가치가 계속 줄어들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돈은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야. 소위 잘 나간다는 경제학자들도 그랬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이야. 언젠가는 한번 무너질 시스템이라고.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무너질 시스템이라고. 자, 근데 여태까지는 미국을 대항할 제2의 국가, 미국을 대체해서 전 세계를 경제를 짊어질 그런 주체가 없었어. G2인 중국을 많이 지목을 했었는데, 중국은 정치 체제 자체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잖아.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신뢰도로 봤을 때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그런 옵션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난 거지.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나 정부나 권력가들을 믿을 필요가 없어. 그냥 컴퓨터 소스 코드로 된
컴퓨터 소스 코드 네트워크 시스템, 비트코인 네트워크 시스템만 믿으면 누구든 믿을 만한 담보물을 한 손 안에, 내 손 안에, 전 세계 어디서든 내 손 안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내가 썸네일을 다시 이렇게 만든 이유를 얘기했지? 비트코인 창시자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계기는 많겠지. 예전에부터 사이버펑크라고 해서 암호학에 대해서 관심 많은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중앙의 통제로부터,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돈 시스템, 통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런 여러 노력들이 켜켜이 쌓여서 비트코인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닉슨이 발표했던 닉슨 쇼크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화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명목화폐, 돈의 가치는, 내재 가치는 없어지게 됐다. 그냥 정부에서, 그냥 국가기관에서, 그냥 권력자들이 야, 돈 프린트해, 돈 찍어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그냥 찍어내, 이렇게 하면 그냥 찍어낼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일해봤자 내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년 후에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돼도 통화 가치가 2분의 1로 줄어들면 내 월급은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결론.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현재 아무도 몰라. 하지만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부터의 역사를 쭉 내가 한번 DYOR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니, 금, 본, 위, 제부터 1971년 닉슨 샤크까지 현재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를 급락시킬 수밖에 없는, 완전 내재 가치를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비트코인이 탄생하는 배경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 일단은 내 말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앞으로 내가 얼만큼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은퇴 생활을 내 꿈꾸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길 위에 나는 비트코인이 한 요소, 크나큰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그런 거, 비트코인과 관련된 역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금융 시스템, 전 세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 네트워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형들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형들도 있는데, 일단은 나는 먼저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코인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면, 먼저 나는 비트코인을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먼저 구매하기를 바래. 그렇다고 내가 코인 투자를 해라 이렇게 적극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는 한 10만원, 10,000원에서 10만원, 100만원까지 비트코인이라는 걸 구매를 해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투자 기법이 그러면 안 되지만, 먼저 선투자 후 공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 그 과정을 거쳤어. 선투자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형들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1,000만원, 1억 이렇게
크나큰 돈,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크나큰 돈을 투자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1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그 이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라고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뭐 물론 그게 귀찮으면 여기 댓글을 달아주면 내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보고 형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할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득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